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고리즘은 필기가 아닌 실기 시험 때 적용되는 시험인데요. 그 필기 말고 실기에서는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이 두 개가 60점을 따잖아요. 그 배점이 실기는 6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기는 과목에 까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평균이 아니라 합계가 100점에서 60점을 넘으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을 하시려면 이 순서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이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들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에 이 기호 같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기호 첫 번째, 시작과 끝. 이 기호가 스타트고 이 기호가 엔드입니다. 스탑입니다. 나중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읽혀두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알고 있으신 분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조금만 좀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로직의 시작, 로직이 끝났다. 그 다음에 입출력 기호. 여기가 스타트고 얘가 엔드입니다. 스탑입니다. 그리고 이 마름모꼴 기호가 리드 한다는 거죠. 리드라는 것은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겁니다.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입출력은 기호가 마름모입니다. 이건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거고, 이건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그 기호입니다. 이게 입출력 기호. 그 다음 세 번째 처리 기호. 처리 기호는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 n은 n 곱하기 뭘 처리하잖아요. 곱하기 처리를 하니까 이건 처리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호. 이거죠. 여기서는 n을 읽고 n은 n 곱하기 2고 프린트 n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처리를 해라. 판단 기호죠. 여기서는 판단 기호에 대한 어떤 게 없는데, 여기에 원래 판단 기호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n이 10보다 크면 end, 아니면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순서도의 기호입니다. 보시고 숙지하시고, 이건 알고리즘 시간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판단 기호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이제 본격적인 알고리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거든요. 실기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피보나치 수열은 보시면 알 겁니다. 1 플러스 1은 2, 그리고 1 플러스 2는 3, 2 플러스 3은 5, 3 플러스 5는 8, 5 플러스 8은 13.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앞에 두 개의 합, 그리고 또 그 이전 값의 두 개의 합,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프트 하면서 합계를 내는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걸 보시면 규칙을 아실 거예요. 이것 플러스 결과가 이게 나오고, 다시 이것 플러스 결과가 이게 나오고, 이런 식이 된 게 피보나치 수열인 거죠.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은 n 한 가지의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이다. 그림의 가로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답항 보기에서 선택하여 해당 번호 1에서 5에 마크하시오. 여기 보시면 먼저 순서도가 나옵니다. 이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5개의 빈 그 문항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적는 거죠.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다음에는 이 배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용되는 변수 등은 다음과 같다. A. 첫 번째 항의 변수 A.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B. 두 번째 항의 변수 두 번째 지우고 하겠습니다.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먼저 지우기로 좀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첫 번째 항의 변수 이걸 기억하는 거죠. A가. B는 두 번째 항의 변수 이게 B고 C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산을 기억하는 변수 1 플러스 1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 이게 C라는 거죠. Y는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기억하는 변수 이제 이것들의 합들을 다 기억하는 썸하는 변수가 Y라는 겁니다. Y. 자, K. 임의의 해전수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n까지 n을 입력받잖아요. n을 우리가 100으로 입력받으면 3에서 스타트 3에서 n 100 입력받은 100까지 하나씩 증가해라. 그래서 이 루프가 3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실행되고 다시 와서 4가 돼서 다시 한 번 수행하고 이 루프를 n까지 반복하는 거죠. n까지. 이게 포문입니다. 포문. 물론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기호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에서 n까지 반복하는 값다. 하나씩 증가하면서 K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3, 4, 5, n까지 하면서 이걸 수행하는 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좀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좀 다시 하겠습니다. K 임의 해전수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이걸 말하는 거죠. 몇 번 돌 것이냐. N은 피보나치 수열의 마지막 항을 기억하는 변수. N을 입력하잖아요. 100으로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A가 1을 기억하고 있고 B가 1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Y는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기억하는 변수입니다. 합을 1 플러스 1은 2입니다. 1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2가 되잖아요. Y는 이걸 기억해야 되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답항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답항보기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마킹하는 거죠. 그래서 40번이 답이다 하면 40번에 마킹을 하는 거죠. 1번 답은 40번. 그래서 40번 마킹을 하는 거죠. 마킹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안 구조가. 그래서 40개의 예시가 나와 있고 여기서 가장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린다면 가장 적합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Y는 A 플러스 B 하면 2가 되지만 또는 2를 바로 넣어도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나 2냐 라고 하면 이제 답에서 찾는 거죠. 이게 2가 있느냐? 이거 2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가 있나? A 플러스 B가 있나? A 플러스 B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또는 17번입니다. 17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답을 보시면 3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이 2라고. 왜 A 플러스 B를 하지 않고 1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몇 번을,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몇 번을 연산해야 됩니까? CPU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값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돼요. 맞죠? A를 읽어옵니다. 리드. 그 다음에 다시 B를 또 리드합니다. B를 리드하고,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를 add합니다. A 플러스 B를 add.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세이브 시킵니다. Y에다가 세이브. 하나, 둘, 셋, 네 번을 그 CPU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Y 이꼬르 1을 하면 그냥 1을 바로 그냥 세이브만 시키면 돼요. 세이브 한 번만. 아마 저도 그 답이 두 개인데 여기서 보면 가장 적합한 답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CPU를 사용을 적게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라는 값을 바로 집어넣는 게 정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치기로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면 좀 정신사납잖아요. 자, 해보죠. 그래서 A는 1, B도 1, Y는 썸을 기억하는 변수입니다. 썸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썸.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를 기억하는 거죠. 자, 입력 n. 보시면 n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어요. 뭐 100을 입력했다고 합니다. 100을 입력했다고. 그러면 k는 3에서 10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번 돌아가냐면 3, 4, 5에서 100까지 돌아가는 거죠. 100-3은 97번 정도 돌아간다는 거죠. 97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C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산을 기억하는 변수입니다. C는 A 플러스 B인 2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2를.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제 로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쪽에서 질문한 그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1 플러스 이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고, 이게 B가 가지고 있고, 이게 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의 특징은 뭡니까? A, B의 덧세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1회가 돌립니다. 2회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회는 시프트를 하는 거죠. B에 있는 값이 A로 가야 되고, C에 있는 값이 B로 가야 되고, C는 다시 A 플러스 B를 덧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첫 해고, 두 번째가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1,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2, 그리고 이제 얘는 다시 구해야죠. A 플러스 B를 구하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똑같이 얘가 이쪽으로 가고 2가 가고 3이 이쪽으로 가니까 3이 되니까 다시 A, B를 구하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3, 5 이걸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저보다 더 잘 설명하는 사람들 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자, 1 플러스 1,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거죠. 2가 들어가고, 자, y는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 플러스 1의 합인 2가 처음에 이게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수 2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또 플러스 시켜줘야 되잖아요. 플러스. 맞죠?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죠. 덧셈을 해야 돼. 그래서 y는 y 플러스 c. c가 1 플러스 1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가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c가. 그래서 y 플러스 c가 되고,
중요한 것은 y 플러스 c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값을 y에 세브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만약 y 플러스 c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2는 4가 되죠. 2 플러스 2는 4가 되잖아요. 4가. 근데 이걸 변수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이 값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 값을 다시 y한테 저장시켜야 하지만 y가 2 플러스 2는 4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먼저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4라는 값이 y에 들어가 있고 y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c는 2를 가지고 있어요. c는 2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돌아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에 B가 가야 되고 B에 C가 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A는 B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더 가야 되는 거죠? B는 C가 가야 되는 거죠. C는 또 그 A, B의 값을 가지고 또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보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2번이 나왔고 1번이 2번은 뭡니까? 2번은 1번이 있고 2번은 y 플러스 c 누적하는 거. 그래서 3은 y에 다시 줘야 되니까 2번은 c, 3은 y잖아요. 그래서 2번은 C인데 C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8번이죠. 그 다음에 Y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Y는 9번이죠. 이렇게 9번을 마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시 B에 있는 값을 A로, C에 있는 값을 B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A인 6번 그 다음에 마지막 B는 C 그래서 29번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이렇게 29번을 마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뭐 두 번 다시 볼 필요는 없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칠판을 먼저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여기 이제 빈 칸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아시겠지만 1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죠. 는 2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2는 3이죠. 다시 2 플러스 3은 5죠. 이 패턴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5는 8. 그래서 이걸 피보나치 수열로 표현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 거죠. 이 피보나치 수열에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변수가 3개 있으면 되죠. 이게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고 이게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고 C는 A 플러스 B의 덧셈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주기입니다. 이게.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B에 있는 값을 A에 주고 C에 있는 값을 A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C를 해서 그걸 C에 다시 놔두는 거죠. C는 다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는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3이 이게 들어오는 거죠. 다음에는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고 5가 1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알고리즘은 생각하셔야 돼요. 패턴입니다. 패턴.
이거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 돌아간다는 이 패턴만 아시면 이걸 그냥 알고리즘으로 세워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죠. 키포인트는 뭡니까? B에 있는 것을 A, 그 다음 B에 있는 것을 C에 있는 것을 B로 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구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Y 플러스 그 결과치를 다시 Y한테 주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